네, 반갑습니다. 본능적으로 정답을 찾게 도와주는 본능한국사, 진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5회 차를 한번 좀 보는데, 4회가 약간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죠? 4회 문제가 바로 이제 7급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어려운 것도 좀 풀어가면서 쉽다, 어렵다 이런 감이 이제 좀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변별력이 좀 생겼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문제를 푸시면서 반드시 내가 틀린 단어는 어떤 단어 내용인지 이 문제에다가 꼭 왼쪽 번호 옆에다가 이게 고대 문화인지 중세 문화인지 고대 정치인지 이런 거를 꼭 한번 기록을 해두시면 나중에 내가 세는 애가 계속 샌다 이걸 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5회차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다소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좀 없는 좀 평이한 수준의 문제를 좀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에서 18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 16개에서 한 17개 한 요 정도는 꼭 맞춰주 되지 않을까.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는 그 정도 좀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문제 수준을 약간 좀 낮춘 그런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분명히 이런 내용은 여러 번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삼국유사 제왕운기, 그 다음에 해동고승정 동명항편. 자, 이 두 가지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이거는 무신직공기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 삼국유사하고 제왕운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원간섭기였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너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놓치시면 안 되죠. 삼국사기와 함께 이런 작품들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죠? 뭔가 자주적이다. 그 다음에 주체적이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 하면은 일현, 이런 승려 생각나실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제왕운기 하면 이승유. 이 두 가지는 원간섭기 충렬왕 때 쓰여진 그런 글이라고 하는 걸 좀 배웠고요. 그 다음에 해동고승전하고 동명항편. 이 두 가지는 각훈이라든지 이제 이규보, 이런 사람들이 좀 썼던 건데, 특히 동명항편은 고구려 계승의식,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번씩 함정으로 해동고승전은 고려의 승려들에 대해서 적혀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 승려도 아마 나오지 않을 것이었을까 추정을 할 뿐이지 삼국시대 승려들 내용이 주로 적혀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한번 좀 찾아보면 1번에 성리학적 유교사관 이런 표현이 좀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사략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죠. 그죠? 사략, 이재현의 사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2번에 불교적 입장, 그렇죠.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삼국유사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럼 3번에 보수적 성격이 강하다 이런 표현이 좀 나오는 거는 요 내용은 분명히 삼국사기에 다른 말로 도덕적 합리주의, 다른 말로 유교적 합리주의 이런 표현 좀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렇죠.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통점을 찾아야 되니까, 그죠? 요런 문제는 잘 보이는 형태니까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2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근현대사 내용 중에서 이제 한일의정서 얘기가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차 한일협약, 그 다음에 가로 비워놓고 이제 한일 신협약 내용이 좀 나왔는데, 첫 번째 한일의정서 요런 이름이 나왔던 게 이제 1904년 러일전쟁 직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한일의정서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은 바로 일본의 전략적인 군사요충지 이런 걸 좀 원하는 그런 내용이죠. 4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1차 한일협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고문들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 고문에 스티븐스 이런 애들이 있었죠. 스티븐스. 나중에 전명훈하고 장인환이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아유 스티븐스 해가지고 죽였죠. 이게 바로 장인환이 죽인 그런 친일파 미국인 얘기고요. 그럼 재정고문은 메가타, 이 메가타에 의해 가지고 일어났던 게 그게 바로 화폐 정리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차 한일협약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차관 정치죠. 차관 정치.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바로 차관 정치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바로 2차 한일협약.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요게 바로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럼 을사늑약 내용이니까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해서 초대 통감으로 오는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였다. 이런 걸 배웠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생활에 대한 설명 중에 거리가 먼 거.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너무 자주 나오는 그런 형태고 우리 계리직 시험에도 이게 2번 나왔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생활에 대한 설명의 거리가 먼 거. 남자 여자의 어떤 차별 이런 게 좀 없다라고 하는 시기, 그죠? 그러니까 1번 사위와 외손자에게도 음서 혜택이 있었다. 그렇죠, 이거 맞는 말이고. 자, 2번 상속에 대해서는 남녀의 차등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중기에서 이제 후기로 넘어갈 때는 남녀에 대한 차별, 특히 장자 상속 중심으로 가는 게 상당히 좀 강했죠, 그죠? 자, 2번 틀렸고요. 호적은 남녀 구분 없이 연령에 따라 가지고 순서대로 기입을 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자의 재혼도 자유로운 편인데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서는 어떤 재가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유교적인 그런 사회적인 관습으로 볼 때 이런 재가는 남편을 지켜주지 못한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은 조선 사회에서는 이런 내용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고려에서는 이런 것들은 뭐 별 문제 없는. 그 다음에 자식 태어났었을 때도 자식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좀 없는 게 고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말고 결혼하면은 어디에 갑니까? 결혼하면 어디 가죠? 어디 가서 살죠? 신부집 가서 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남귀 여가혼 이런 거 생각하시고, 그럼 또 하나 더는 양자라고 하는 제도 이런 것들은 이 당시에 없다. 여자가 제사를 지낸다, 그죠? 이런 내용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고려와 이제 조선 또는 고려부터 조선 초까지 내용과 그 다음에 조선 중기에서 후기 이런 것들을 비교하게 되면 이런 거를 잘 나눠 가지고 구별을 좀 해주시고, 남기 여가혼의 반대말이 바로 친영제였죠. 친영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월드죠. 시월드. 맞죠?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친형제. 시집살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는 조선 후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여자분들이 막 시집 와가지고 막 눈물 쪽쪽 막 이렇게 빼죠. 맞죠?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막 그런 얘기 좀 하시던데 보니까 할머니께서 며느라 여기 고사리 잘 불에 있는지 봐라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고사리가 계속 보고만 계셨던 거예요. 잘 보라고 했으니까. 그래 다 태워 먹고 그래가지고 막 혼나기도 하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시집살이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이런 문제 자주 나오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4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저술. 자, 책 이름이 좀 나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이름 2가지. 우리 수업도 그냥 열심히 들었던 분들은 분명히 이런 거 딱 보면은 아, 박은식은 혈통이 좋아. 이래가지고 혈통, 막 이런 이름 하면 이거 박은식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죠?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었던 이 박은식. 그죠? 자, 그럼 박은식의 저술 얘기가 좀 나왔는데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입장에서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객관적, 실증적 이런 용어가 좀 나오면 이 내용 자체는 바로 실증주의 사학이라 볼 수 있죠. 손진태나 이병도 이런 인물들. 그래서 손진태, 이병도 이런 인물들 나오면은 학회 이름 하나 기억해 주세요. 진단 학회. 진단하는데 생각을 좀 빼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실제로 증명한다. 이런 내용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혼. 그렇죠. 박은식 결혼식 맞죠? 혼식 이렇게 좀 우리가 외웠다. 그죠? 박은식에 대한 내용이 2번이겠네요. 그죠? 자, 3번에 독사신론이라든지 조선 상고사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사 연구초라든지 하나 더 하면 의열단 선언. 의열단 선언이라고 하는 이거를 다른 말로 조선 혁명 선언이라고 했죠. 그렇죠? 요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꼭 좀 해두시고, 자, 이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이게 어디에 실렸는가 시험에 한번 좀 물어봅니다. 이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게 1908년에 실렸던 곳은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대한매일신보. 이것도 안에 기억을 좀 해두시고, 여기 연재된 거 이거를 나중에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나중에 조선상고사라든지 조선사연구초 이런 게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사적인 발전,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정체되지 않았다. 이런 걸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백남훈의 사회경제사학이 되겠죠. 사회,
경제 사학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잡아주면 좋겠죠. 용어들이 자주 나오는 것들 꼭 좀 잡아주시고 알았죠? 근대사 파트, 근현대사 파트에서 중요한 책 이름들이라든지 이런 민족주의 또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실증주의고 그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사회경제사학 이런 거고 3번과 2번과 3번 이 두 가지가 바로 민족주의 사학자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박은식, 신채욱 두 명 잘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나라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국 중에 가장 먼저 중앙집권국가로 체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태조왕 얘기가 되는 것 같네요. 그죠? 태조왕. 그러면은 고구려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중국의 한반도 침략에 대한 방파제 구실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바로 살수대첩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안시성 싸움, 이런 것들 생각이 나시겠죠? 이게 이제 고구려와 관계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럼 1번. 백제와 동맹을 맺어 고구려 당했다. 이건 당연히 신라겠죠. 그죠? 자, 그 다음 2번에 중국의 요서, 산둥, 규슈. 이런 내용까지 나오면 요거는 백제에 대한 내용이겠죠? 신라를 침입한 왜구를 격퇴했다. 이거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의 400년 원정. 그죠? 경자년에 원정을 왔다. 이런 내용 배웠고요. 4번. 한강유역을 확보해서 중국과 직접 연결하게 되었다. 요거는 신라가 그 이전에는 절대 중국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수용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신라가 한강 유역을 장악을 좀 하게 되면서 진흥왕 때 이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 이름 하나 기억하면 당항성 이런 도시 이름을 하나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죠? 고구려인지 백제인지 신라인지 왕 이름까지 물어봐주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같은 주장을 했던 실학자. 자, 실학자 내용을 근대 태동기 파트에서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박제가라든지 박지원이라든지 그런, 자, 요거 좀 약하신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왼쪽에다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우리가 실학 이런 내용을 좀 얘기하면 이 실자가 바로 열매 실자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성리학적인 그런 사고에서 문제점이 많으니까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좀 만들자 해가지고 이게 바로 열매 실자로서 실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쓰게 됩니다. 그죠? 그럼 실학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 중농학파가 있고, 두 번째 중상학파가 있고, 그럼 세 번째 국학파가 있는데 지금 요거 다 하려고 하면 또 날셉니다. 그죠? 그러니까 틀만 한번 좀 잡아봅시다. 중농학파에 세 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유형원이 있고, 두 번째 이익이 있고, 세 번째 정약용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은 중농학파이기 때문에 중농학파는 어디에 제일 관심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농업하는 사람들은. 그죠? 토지제도에 관심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토지제도에 관심 많다. 자, 그래서 유형원이 있고 이익, 정약용 이렇게 있는데 유형원 제자, 이익의 이제 한 다리 건너 제자, 이제 정약용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상학파의 대표적인 인물 한번 좀 뽑아보면은 크게 4명을 보겠습니다. 유수원, 그 다음에 홍대용, 그 다음에 박지원과 박제가가 있죠. 자, 그럼 이 4명들 또 역량을 우리가 또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유형원이 형이니까 먼저 나온다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달라고 했죠. 여기 유수원입니다. 유수원, 그죠? 아, 동생이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거짓말인데 이렇게 기억을 좀 하자고 알았죠? 이름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홍대용, 용이네. 용 맞죠? 용, 박지원, 박제가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유형원과 관계된 내용을 좀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은 이제 균전제라고 하는 거, 균전론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유산균 이렇게 좀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유산균. 그러니까 이 균전론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똑같이 토지를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신분에 따라 가지고 차등 있게. 그런데 그 신분 안에서는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신분에 의한 차등에 의해서 토지 나눠준다는 그런 내용이고, 한국전력공사에 다니면은 전기세 안 낸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전에 다니면 이익이다. 이렇게 딱 기억을 좀 하나 해두시고, 한전론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가 뭔가 한정을 지어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영업전이라고 하는 토지가 나옵니다. 영업전 이러니까 영업하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업전은
영원히 영구히 세습하는 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전은 이거는 딱 제한을 하는 하한선을 딱 정해놓고 절대 요거는 팔지 못하도록 하는 이 땅, 이게 바로 영업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업전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런 남자가 있었어요. 우재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 노름을 엄청 좋아해. 노름을 엄청 좋아해서 나중에 자기 딸을 막 이렇게 맡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뭐 또 자기 딸을 맡기게 되고 자기 땅도 맡기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 사람이 가난해져서 계속 소작농 살다가 힘들어져서 날품팔이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끊기 위해서 아무리 못해도 이런 한선을 딱 끊어놓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요금 팔지 못하게 된다. 이게 바로 한전론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정약용이 강조했던 거는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약간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들어가는 여전론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실시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정전론이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좀 다른 걸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자가 우물정자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공동생산에서 공동분배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서 자기가 가지는 그런 내용이 바로 정전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귀향을 갔으니까 뭔가 여행을 많이 다녔다. 여정. 이렇게 이름을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정약용과 관계된 내용은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데 이 정약용과 관계된 책이 우리 세 가지만 한번 좀 기억을 하면 이 사람이 목민심서, 그 다음에 흠흠신서, 그 다음에 경세유표. 정약용의 책이 약 500권 정도가 되는데 그거 다 공부하려고 하면은 또 2박 3일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이 정약용의 대표적인 이서일표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민심서는 지방의 행정에 대해서 나름의 행정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쓰는 거고 흠흠신서는 고문당하는 맞죠? 예, 이런 느낌. 그러니까 형벌과 관계된 좀 정리한 게 흠흠신서. 경세유표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행정과 관계된 걸 좀 정리한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그런 작품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정약용이 약 500권 정도의 책이 좀 있으니까 정약용은 호를 하나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호. 호가 바로 이 사람은 다산이죠. 그래서 누군가 물어봅니다. 애를 많이 낳는데 그게 아니라 차다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 더는 이런 이름. 여유당 전서 이런 얘기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다산, 여유당 이런 것들이 정약용의 호다라고 하는 걸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수원하고 홍대용하고 박지원, 박재가가 있는데 이 박재가의 북학의라고 하는 이 작품 상공업의 그런 발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비라고 하는 거를 적절히 해야 된다. 우물물에 비유를 하죠. 소비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좀 하는 그런 작품이 북학의 청나라 학문을 배우자 이런 내용이고 박지원 하면은 또 열하일기 생각나시죠? 열하일기라든지 그 다음에 양반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허생전이나 호질 이런 작품들 생각이 좀 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박지원 손자가 바로 나중에 뒤에 나오는 박규수라고 하는 거죠. 박규수. 박규수는 근현대사 파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다. 박지원, 그 다음에 이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인데 이 사람이 김옥균이나 박용효 같은 인물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진파 그런 개화파들, 급진 개화파를 키우는 사람이 박규수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홍대용을 한번 가보면 홍대용은 이름이 용이다 맞죠? 그러니까 용은 입에 머물어야 돼요. 여의주 물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완전한 용이 못 되겠죠. 그래서 임의주 이렇게 좀 이름 하나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의주, 여의주 아니고 이마경륜, 그 다음에 의산문답, 그 다음에 주의수용 이런 책들을 썼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하시면 임의주 기억하시고 홍대용의 호가 담헌이기 때문에 담헌서 또는 담헌집 이런 이름이 나오면 이게 이제 홍대용에 대한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대용이 연기라고 하는 그런 청나라 이 홍대용은 금수저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올라갔는데 자기 작은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자기는 아버지가 한 끝발 하거든요. 그래서 청나라에 따라갔다가 우와 하고 놀라야 됩니다. 30대 후반에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거죠. 이거 영향받은 게 나중에 이런 열알기 이런 작품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수원 같은 경우는 하나 기억을 좀 하신다라고 한다면 유수원은 산홍공상에 신분의 차별 이런 것들을 좀 없애자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이런 걸 없애자. 산홍공상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소리를 딱 들으니까 사람들이 표정 자체가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 한마디 했으면 웃어 하면서 얘기를 했죠. 이 사람 책 이름이 웃어.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네 명, 이 세 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만약에 문제로 무한 우주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전설 이런 게 나오면 그거는 또 이 홍대용하고도 관계되는. 그러니까 이 네 명 중에서 요즘에 제일 좀 블루칩이 되는 게 옛날엔 박지원 많이 나왔거든요. 박제가 많이 나왔고 했는데 요즘 홍대용이 많은 직렬에도 좀 대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대용, 그다음에 영원한 대세 이 정약용, 약용이 형님하고 이 대용이 형님하고 그렇죠? 용용 죽겠지. 이 두 가지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 국화까지 하려고 날 새니까 이쪽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한번 좀 볼까요? 자, 여기에 토지 소유를 제한해서 점진적인 소유의 평등을 이루고자 주장을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보면 토지 소유 제한해서 점진적인 토지 소유를 평등하게, 그죠? 이런 내용. 토지 소유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한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익에 대한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영업전 이런 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관리 선비 농민에게 차등을 줘. 아, 차등을 두네요. 그죠?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유형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수확량을 농약에 따라 분배할 일종의 공동농당. 아, 요게 바로 여전론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 같네. 맞죠? 여전론 얘기 나오면 요건 정약용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소비 권장, 그죠? 이런 거 얘기하면 이건 박제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내용들, 백성을 위한 존재하는 것이 통치자다. 이런 내용이 바로 목민심서, 이런 내용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6번 같은 문제는 이중적으로 이 내용이 이해가 돼야지 이런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거니까 정약용에 대한 내용. 문제를 풀다가 듣도 보도 못했다. 갑자기 원목 이런 얘기 나온다든지 탕론 뭔가 듣도 보도 못하게 나온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정약용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책이 500권이니까 맞죠? 별이 5개가 아니라 책이 500권 맞죠? 이런 거 하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920년대 이래로 일제가 실시한 산미증식 계획에 의한 그런 농업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보니까 조선 농업의 생산 구조를 미국 쌀이죠, 쌀 단작으로 하나로 하는 정착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쌀이 상당히 품귀 현상도 일어나고 하니까 쌀에 대해서 이런 걸 강조한다. 맞는 말이고요. 자, 이번에 조선의 쌀의 생산량 증가 비율보다는 일본에 대한 수출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증산량보다 수탈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쌀값이 폭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만주 지역에서 잡곡들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 쌀밥 한번 먹어보는 게 지금 여러분들만 쌀 먹다가 그럼 버리기도 하시죠. 맞죠? 이 당시에는 쌀이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일본에 의해서 개량된 신품종이 거의 모든 논에 심어졌고 뭔가 한 톨이라도 더 나는 게 좋겠죠. 그죠? 개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료 투입량도 급격히 늘어나고 그리고 이때 수리조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확대를 좀 하게 되는데 이런 수리조합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농민들에게 부과를 좀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지주 중심으로 막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데 이 조선인이라도 대지주 이런 사람들은 일본인 지주와 함께 당연히 급성장을 계속적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는데요. 그래서 이 대지주 출신 사람들은 친일계열, 일본이 고맙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요게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그죠? 몰락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되겠죠. 그 다음에 현물을 쥐고 있으니까 훨씬 더 좋겠고, 그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년대 하면은 산미증식 계획 꼭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고, 이 산미증식 계획과 또 관계되는 영화가 바로 아리랑 이런 영화가 있죠. 그래서 아리랑의 군산에서 쌀 들고 가는 그런 장면 이런 것들도 이 영화에 나온다는 나홍규의 아리랑 요게 산미증식 계획을 좀 다루는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정조의 탕평정책에 대해 가지고 옳은 것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자, 정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정조는 1800년에 서거를 한다. 이런 내용부터 해서 우리가 좀 배웠고 그 뒤에 순조, 헌종, 철종
그 뒤에를 우리가 세도정치 이런 표현을 좀 썼죠. 자, 정조의 탕평정책 가보겠습니다. 자, 1번에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등용해서 왕권에 순종시키는데 주력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요건 좀 영조의 성격이 좀 강하죠. 그죠? 자, 이번에 그래서 영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딱 할 때 완론이라고 하는 이름 좀 씁니다. 완론. 그죠? 에이, 싸우지 말자. 이런 게 좀 강하다라고 한다면 정조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거죠. 아, 이쪽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이쪽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아, 이번에는 너희 생각이 맞아. 이렇게 준론 이런 것들을 실시했다. 그죠? 그래서 지읒자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응자 이렇게 같이 좀 잡아주시면은 이야기가 훨씬 더 좋겠다. 그죠? 둘 중에 더 탕평책 중에 정통성이 있다 하는 거는 정조의 탕평책이 더욱더 좀 정통성이 있겠죠. 자, 이번에 공론의 주제자로서 뭔가 이 살림, 감나라, 배나라 막 이런 것들을 멀리에 사는 이런 사람들 살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도 역시 영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니까 초계문신제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네요. 그죠? 요런 초계문신제, 이런 신하들, 약간 이제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신하들을 나름대로 이제 공부시켰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제 정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의 여론을 정치 반영시키기 위해서 신문고 제도를 부활했다. 신문고라고 하는 이 제도는 원래 태종 때 만들어진 거였는데 이게 흐지부지 되다가 나중에 영조 때 가서 이게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정답을 찾아보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9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실록 편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실록은 사관이 기록한 사초와 춘추관에서 만든 시정기를 토대로 편찬했다. 맞는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나중에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일성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게 왕의 일기입니다. 왕의 일기. 그런데 이걸 쓰기 제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은 바로 이제 정조가 왕세손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정조가 왕자 있을 때 그때 쓰기 시작해서 그 뒤에 왕들은 이걸 씁니다. 그러니까 일성록은 세계 기록유산이죠. 세계 기록유산인데 만약에 이 일성록이 나오게 되면은 이건 분명히 조선 후기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에 제일 큰 힌트, 요게 바로 일성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또 비변사에 대한 그런 비변사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의정부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승정원 일기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또 참조도 될 수 있는 그런 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왕의 실록을 편찬하지 않는다. 그죠? 죽어야지 실록청이 춘추관의 임시기구로서 만들어져서 실록청에서 이런 거를 편찬한다. 그죠? 이번 맞는 말이고. 자, 실록은 초조, 중초, 그 다음에 정초. 이렇게 세 단계 수정 작업을 거쳐서 완성을 하고, 그리고 다 되고 나면은 이제 세초라고 해서 이걸 흘려보내죠. 그리고 세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도랑에 이제 물 내려가는 거기에다가 이제 종이 같은 거를 다 씻겨 보내면서 큰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완성되었다 해가지고요. 자, 그럼 4번에 보존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실록도 처음에는 이걸 만들었던 거는 네 곳에 사고가 있었죠. 사고가 네 곳이 있다가 나중에 임진왜란 때 불타서 전주 사고만 남으니까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전주 사고에 있는 거를 다시 이렇게 5곳의 사고에다가 나눠 담죠. 위치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5곳, 어디가 5곳인가? 자, 제일 먼저 춘추관 이런 곳이 있고, 그죠? 춘추관. 그리고 네 곳부터 한번 해볼까요? 춘추관도 있고, 그다음에 전라도에는 전주, 그다음에 충청도에는 충주, 그다음에 경상도에는 성주. 그래서 원래는 제일 이 중에서도 중요한 곳이 바로 충주였습니다. 충주 사고. 이게 상당히 좀 중요했는데 이런 게 막 불탄다라고 하는 거죠. 임진왜란 때.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주 사고만 남아가지고 정말 이 손홍록이라고 하는 인물과 안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손홍록, 안의 이런 사람들이 이걸 내장산에다가 좀 숨겨놨다가 이거를 가지고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배를 이용해가지고 황해도 쪽으로 해서 나중에 묘향산까지 갖다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5곳에 옮겨 담는데 그래서 이 묘향산, 그 다음에 오대산이라든지 태백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만이산 이런 곳이 있는데 자, 이렇게 있다가 바로 이제 묘향산에 있는 거 요거는 나중에 저쪽 무주의 적상산으로 나중에 좀 가지고 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만이산에 있는 거, 이거. 만이산에 있는 거는 또 나중에 정족산 바로 옆으로 강화도로 좀 옮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총 5곳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오대산 사고에 있는 이거는요, 또 나중에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날 때 많이 소실이 좀 되었어요. 그래서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정족산에 있던 것도 나중에 병자호란 이런 거 일어날 때 조금 없어지기도 하지만 나중에 효종 때 가가지고 이게 또 많이 불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태백산 있는 거, 그래서 이 춘추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좀 불타는 그런 게 좀 있고 이래가지고 4개 사고 이렇게 좀 가다가 이 적상산 있는 거 요거는 실제로 지금 북한에 넘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적상산 사고에 있는 이런 거라 보시면 되고, 오대산 사고는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2가지 요게 지금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주는 그런 거라 보실 수 있고, 그 중에서 이 태백산 사고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뒤에 있는 내용 말씀드린 건데 이런 것까지는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사고가 처음에 4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나중에 5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알아두시면은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올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금방 말씀드린 이게 바로 이제 6부가 아니고 4부, 나중엔 5부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번. 자, 조선시대 그런 농민 경제와 관련된 설명 중에 사실과 부합하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방군수포제라고 하는 거는 군포라고 하는 거를 불법적으로 두피를 내면서 이제 내가 정부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군수포제 농민들의 이탈 현상을 막았다. 이런 불법적인 거니까 이런 건 좀 아니겠고요. 그죠? 자, 이번에 환곡이 곡식 빌려주는 건데 이게 나중에 이자가 엄청나죠. 모래, 겨 이런 것들 들어가면서 나중에 뒤에 가서 요거는 농민 부담이 가중된다. 요건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분 구등법이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풍년과 흉년에 따라 가지고 조세를 매기는 거니까 이건 역과는 관계가 없다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4번에 정조는 중상정책을, 이런 말은 물론 신의 통공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면서 상공업의 발전에, 자, 이런 말을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그죠? 난전을 금지시키는 그런 권리. 금난정권 이렇게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이 금난정권을 폐지를 시켜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난전, 아무 때나 장사하는 거를 막는 권리, 요거를 유기전하고 그 다음에 시전, 이런 상인들이 이런 금난정권, 난전을 막 못하도록 막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없애버리고 유기전만 존재시키고 시전을 없애버리니까,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상공업이 엄청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요런 내용을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죠. 하지만 중상정책을 국가산업시책의 기본을 삼았다. 당연히 농업이 중심이죠. 정조 때도. 그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2번밖에 될 게 없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신라의 민정문서. 시험에 이것도 상당히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거로 보실 수가 있는데, 민정문서가 이제 발견된 곳은 일본에서 발견됐죠. 일본에서 요게 좀, 일본 동대사라고 하는 절에 정창원이라고 하는 건물에서 발견이 좀 됐는데, 정창원. 자, 이게 이제 1933년 일제강점기 때 이제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니까 이거는 거의 경덕왕 때 정도로 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추정을 좀 우리가 확실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경덕왕 때 만들어졌다 해도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요때 이제 청주 지역, 청주를 다른 말로 서원경이라고 하죠. 서원경 지역에 4개 촌락에 대해 가지고 나타낸 거. 이게 바로 민정문서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신라장적 이렇게 좀 부르죠. 다른 말로 신라촌락문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작성하는 거는 3년 단위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죠? 1번 틀렸고, 자, 이번에 9년 단위로 지방관의 책임하에 조사 작성되었다. 이거는요, 촌주가 작성을 하죠. 촌주가.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3번에 연령별로 9등급이라고 했는데, 자, 이런 걸 하나 기억합시다. 연령별로는 남자, 여자에 따라 가지고 나이를 6등급으로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 집의 노동력의 크기를 가지고는 요거는 9등급을 매기게 되죠. 그러니까 한 집에 같이 밥 먹는 사람들 뭐라 불러요?
19 맞죠? 19 요렇게 한 집의 노동력 크기는 9로 요렇게 좀 했구나. 자, 그러니까 3번은 연령별로 9등급이니까 요건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경작지 면적과 호구와 가축, 그렇죠? 소와 말, 그 다음에 뽕나무, 호두나무, 잣나무까지 모두 조사를 했다. 그죠? 4번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12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사회 발전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실을 인과관계로 짝지은 것을 한번 바르게 나타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어들이 잡혀야 됩니다. 대동법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공납제도다. 그죠? 공납제도에 있어서 광해군 때 만들어진 건데 이 대동법으로 인해서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장을 하죠. 그래서 국가허락 상인 이런 사람들이 공인이었는데 공인이 자본을 축적을 한다. 수공업이 발달한다. 그렇죠. 1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번에 도조법이 있고 타조법이 있었죠. 도조법은 정액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도조법으로 인해 가지고 지주에 발달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도조법을 통해 가지고 밑에 있는 그런 농민하고 소작농하고 위에 있는 지주와의 관계가 원래는 그런 신분적인 관계였었는데 이 신분적 관계가 이제 경제적 관계로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도조법 같은 경우에는 타조법, 도조법이니까 타도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고 도조법은 정액제라고 하는 거 정률과 그 다음에 정액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정률제는 딱 퍼센트입니다. 그죠? 반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액제는 딱 정해놓고 난 요만큼만 내겠다. 그럼 나머지는 내가 생산하면은 다 내가 가진다. 이런 거니까 이렇게 바뀌어가면은 농민 입장에서 상당히 좋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 이 정액제로 가는 이 내용을 가르쳐서 우리가 도조법이라고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2번 같은 경우 분홍층이 몰랐고 이런 거는 관계가 없겠고요. 자, 3번에 이양법이 보급이 되니까 광작이 발달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자영농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건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렸네. 그죠? 자, 균역법은 또 이런 거와는 또 관계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 되는 거는 1번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이제 관리 임용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했는데 옳은 걸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고려시대에는 과거에는 문과와 무과, 승과 요 중에서 뭔가 하나가 틀렸죠? 그렇죠. 요 중에서 승과는 있는데 무과가 없죠. 그래서 무과 대신에 잡과라고 해주면은 좋겠네. 그죠? 자, 이번에 제술과와 명경과가 있는데 요거는 경전 연구.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뭔가 서술하는 거, 사장학, 뭐 글 쓰는 거 이런 걸 말하는데 글 쓰는 걸 더 중요시하겠죠? 그래서 요것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술과를 더 우대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고급 관리의 추천에 의해서 관직에 오르는 청거 제도가 있다. 그렇죠? 이런 게 있었고요. 오품 이상 관리의 친족은 모두 과거를 이런 표현이 좀 나왔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되겠죠. 그죠? 네, 답은 그래서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개항기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를 순서대로 바르게 잡으면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역부터 비읍까지의 순서를 한번 좀 잡아볼게요. 자, 제일 먼저 연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모군란이라는 게 82년이었죠. 1882년이었고 검도 사건이 일어났던 게 85년도였습니다. 그죠? 요때 이제 조선 중립화 이런 게 같이 나왔죠. 몸을 부들부들 들었다. 부들러. 이런 사람 생각날 거예요. 육일준 이런 사람들 생각날 거고. 그죠? 영국에 의해서 검도를 점령했다. 그죠? 러시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 배웠고 갑신정변이 84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이 났던 게 이제 94년도 두 번에 걸쳐서 있었고 강화도 조약이 76년에 있었죠. 운요 사건 이후에. 갑오개혁도 94년인데 갑오개혁하고 동학농민운동 중에서 동학농민운동이 먼저 일어나고 1차가 일어나고 나중에 1차 갑오개혁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동학농민운동 나올 때 그때 2차 갑오개혁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순서로 잡으면 릴이 더 먼저겠네. 그죠? 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와야 될 게 그러면 미음이네요. 그죠? 미음이 제일 먼저고 그럼 두 번째 와야 될 게 기역이네요. 그죠? 그리고 와야 될 게 디귿이고 그 다음에 니은이고 그리고 리을 다음에 비읍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찾아보면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순서 잡기 이런 문제 잘 한번 좀 봐주시면 되겠고 뒤에 또 하나 더 있죠. 순서 잡기 문제 그죠?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자 1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집권 세력의 성격을 물어봤는데 화이가 나라를 망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러하였으나 오늘처럼 시한적은 없습니다. 명나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모의 나라고
노적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모의 원수입니다. 인조실록 얘기 좀 나왔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걸 보니까 뭔가 화해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좀 나오는 것 같죠?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친명 배금 정책으로 일관하는 이런 의리 명분을 강조하던 서인 집권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서인이니까 한번 찾아보면은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남인과 북이 나뉘었다. 이 정여립 모반 사건을 다른 말로 기축-옥사라고 했죠. 자, 이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동인이 두 개로 구분이 됐죠. 동인이 야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눠졌다. 맞죠? 자, 이번에 향촌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요거는 뭐 살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요건 직접적으로 모든 건 다 해결이 되겠지만 요건 답이 될 수가 일단 없겠죠. 자, 3번에 광해군 때 집권했다. 요거 역시 북인 정권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4번에 인조반정을 계기로 집권했다. 이게 확실한 서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은 4번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자, 2번도 약간 향촌에서 영향 행사다. 이게 말이 상당히 좀 애매하긴 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확실하게 보이는 요걸로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법전이 편찬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이 법전 이름들을 여러분 딱 보고 난 다음에 과연 내가 어떻게 이거를 좀 풀어야 될까 생각을 좀 하시면 제일 뒤에 나오는 법전 중에서 대전 통편이라고 하는 것과 대전 회통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법전 중에서 대전 회통 한 바퀴 돌았어. 원래 모일 회자지만 그래도 한 바퀴 돌았어.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렇죠? 대전 회통이 제일 뒤에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나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대전 통편이 이게 정조 때 만들어지는 거죠. 요거는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이제 속대전이죠. 속대전이 영조 때 가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게 이제 경국대전이겠죠. 여기 성종 때 가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게 우리 제육볶음 요거를 상당히 좀 좋아했다. 이런 말을 좀 쓰는 게 바로 조준에 대한 내용이었죠. 제육 이런 말, 경제 육전 이런 이름과 함께 요거 이제 조준과 관계된 이름 좀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앞에 나오게 되는 게 조선 경국전이었죠. 그 다음에 뒤에 뭐 하나 더 하면 육전조례 뭐 이런 것들 같이 고종 때 나오는 그런 내용까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법전 이름 중에서 제일 좀 중요한 게 아마 이 경국대전이다라고 하는 건 다들 아실 거고, 그죠?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좀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속대전, 요거 이제 경국대전 업데이트죠. 대전 통편, 요거는 속대전과 또 경국대전 업데이트 판을 보시면 되고, 대전 회통 같은 경우에도 이 앞에 거 집대성하는 그런 내용, 이름에 회자 하나 꼭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경제육전, 보니까 제육볶음 요런 이름 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와야 될 거 경국대전, 대전통편, 속대전, 대전회통. 1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두 개가 지금 좀 바뀐 것 같네요. 그죠? 그렇고, 자, 이번에 조선경국전, 경국대전, 경제육전. 경제육전이 요거하고 좀 바뀌어줘야 되겠네. 그죠? 제육볶음. 조주는 제육볶음을 좋아해.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경제육전, 경국대전, 대전통편, 속대전. 요것도 보니까 이 두 개가 좀 바뀌어줘야 되겠네. 그죠? 자, 4번에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그렇죠. 요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법전 이름이 쭉 나왔는데 요런 이름들 한번 정리를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1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제 서원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1번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붕이 안향을 모시기 위해서 세운 그런 백운동 서원이다. 1번은 맞는 말이고요. 교육적 성격인 서당의 기능에 선연을 봉사하는 기능이 합쳐진 것이다. 그렇죠. 하지만 나중에 당파 싸움에 그런 근거지가 되어서 문제가 좀 되는 거죠. 3번 국가로부터 토지의 노비를 받는 관학기관이다. 관학이 아니죠. 이거는 사학입니다. 국가에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장려를 하고 뭔가 이제 사액서원이라고 하죠. 현판을 하사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서원에 진제서원 탁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써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안 그러면 노비라든지 아니면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의 막 하사하고 이런 서원을 사액서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요거는 사학이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서원은 지방문화의 발전과 확대에 기여했다. 그렇죠. 이건 맞는 말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18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게 나오면 요거는 언제쯤 왕이다 라고 하는 것만 알아도 이런 것들 좀 맞추기 쉬울 겁니다. 그죠? 자, 장룡령 나왔어요. 동글동글동글하죠. 맞죠? 요거는 정조 때 내용이었고 국왕 친위 부대 생각나시죠? 훈련도감은 선조가 임진왜란 중간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휴전기한 또 내가 이에 10만 양병설 말도 안 듣고 그 다음에 유성룡 말도 안 들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생각하면서 훈련도감을 만든다. 그죠? 요거는 선조 때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국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정권을 샥샥 바꾸는 거라고 했죠. 그럼 요 내용은 바로 그 숙종 때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조반정, 이거 당연히 인조겠죠. 그죠? 자, 그리고 홍경래난이 있고 임술룡봉기가 있는데, 이거는 순조 때, 순조, 헌종, 요게 이제 철종 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철종 때 나오는 임술룡봉기. 요걸 다른 말로 가르쳐서 우리가 진주 농민봉기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18번에 시대의 순을 바르게 나열한 거 한번 찾아보면은 제일 먼저 와야 될 게 그렇죠. 선조가 제일 먼저인 것 같네요. 그죠? 나가 제일 먼저 와야 되겠고, 답은 1번이네. 맞죠? 그런데 요거 가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와야 될 게 선조 다음에, 그렇죠. 인조가 좋겠네. 그죠? 인조 반정. 요거 나오고, 태정대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 인. 그 다음에 효, 현, 숙. 그렇죠. 숙. 그 다음에 경, 영, 정, 순. 그 다음에 헌, 철. 그렇죠. 이렇게 가겠죠. 자, 정답 찾아보면은 정답은 1번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왕을 한번 뽑아보면서 이렇게 좀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8문제를 한번 좀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한 2개 정도까지는 좀 실수 좀 틀렸다라고 해도 내가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좀 하신 다음에는 이런 내용들은 다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5회 모의고사 우리가 한번 봤고요. 6회 모의고사 내용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